여러분,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어도 코딩을 할 줄 몰라서 포기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요즘에는 챗GPT나 클로드처럼 AI가 코딩을 도와주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코딩 지식이 부족하다면 AI가 생성해준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 자동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 역시 사회초년생 때 파이썬을 배워서 업무 자동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파이썬 문법만 배우다가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노코드 툴 메이크를 배우시면 복잡한 코딩 없이도 이 업무 자동화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메이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도 메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메이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 메이크를 활용해서 AI가 아웃바운드 메일을 작성해주고 작성된 메일 본문을 활용해서 메이크가 이메일까지 전송해주는 프로세스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도움될 자료들은 항상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ke.com 사이트 들어오시면 Get Started Free를 눌러서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통은 이제 구글 계정 사용하고 계시면 구글 계정으로 쉽게 회원가입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사용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가 우리가 제작하는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Create a New Scenario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이 작업 환경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해보기 전에 초보자분들이 메이크를 사용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작업 환경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New Scenario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웃바운드 메일 작성이라는 실습명을 기입해 보도록 하고요. 요거 저장해 주시려면 여기 밑에 저장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름 변경 저장하는 법 알아봤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모듈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환되는 1000개가 넘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다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글 시트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듈을 추가해 주시면 커넥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에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내 계정을 연동을 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시트를 선택하고 내 계정을 연동하면 시트에 있는 내 계정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동화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트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우리가 노션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노션을 또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노션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내가 이제 자동화 작업을 하고 싶은 계정으로 또 연결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를 내가 설정을 해주고요. 데이터들을 각각 매핑을 해주면 다양한 서비스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작업을 만약에 메이크가 아니고 코딩으로 한다고 하면 코딩 문법에도 익숙해야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API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API라는 거는 일종의 서비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규칙 혹은 설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메이크는 코딩 없이 이렇게 모듈을 추가해주는 형태로 시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API를 활용한 앱의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연동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이 각각의 서비스의 API를 활용해서 코딩을 해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없이 업무 자동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듈 외에도 좀 더 섬세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아이콘 보시면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이렇게 모듈 순서대로 데이터가 흘러갈 때 조금 더 세부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인데요. 리피터 같은 거는 이제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툴이고, 뭐 이터레이터나 애그리게이터 같은 거는 데이터들을 합쳐주거나 혹은 이제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툴이고요. 라우터 같은 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듈을 나눠서 실행하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디렉티브스 같은 거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핸들링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툴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거나 변수를 저장해서 활용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툴이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파서는 우리가 어떤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면 여기 every 15 minutes 라고 써 있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트리거를 어떤 주기로 실행하고 싶은지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run once
once는 모듈들을 이제 세팅을 다 했을 때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 번만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이 run once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링 버튼은 활성화를 하면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셋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요거를 실제로 on을 해줘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계속 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모듈에 지금 셋업이 안 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는데 실제로 우리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돌리면 여기에 숫자가 뜨게 돼요. 이렇게 1이 떠 있을 수도 있고 흰색 동그라미로 뜨게 되는데 2가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게 오퍼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작업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 단위 기준으로 합산을 해서 월 단위로 몇 개의 오퍼레이션을 소모했는지를 계산해서 그걸로 이제 비용이 책정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습하시는 수준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같이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인 메이크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메이크를 활용해서 아웃바운드 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전송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로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프로세스를 구축할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웃바운드 메일을 전송하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메일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겁니다. 먼저 시트에서 이메일 작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불러올 거고요. 그 불러온 정보를 바탕으로 챗GPT한테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청해서 이제 메일이 작성이 되면 그거를 바로 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작성한 메일 초안을 시트로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메일 작성된 거를 확인하고 이제 수정을 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AI가 아무리 메일을 잘 작성해준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에서 초안을 확인하고 수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보내고 싶은 메일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버튼을 체크해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버튼 체크가 되면 그때 작성 완료된 행의 정보를 다시 불러와서 지메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자동화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지메일 전송까지 완료되면 이제 메일이 제대로 전송됐는지를 또 한눈에 시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전송 완료 여부를 시트에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플로우에 맞춰서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부터 구축해 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초안 작성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신규 행 정보를 담은 시트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 구성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제가 구시 라면이라는 라면집 사장님으로 가정을 해보고 이 라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에게 컨택을 해서 마케팅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크리에이터들의 이메일을 기입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의 채널명 그리고 플랫폼 채널 링크 요 정보들을 정리를 할 거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메일의 제목과 본문을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 메일 체크에 체크박스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주면 이제 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거고요. 메일이 전송이 완료되면 메일 샌드에 yes라고 표시를 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먼저 하나의 행을 채워봤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에 들어와서 그거를 제대로 불러올 수 있는지 모듈을 만들어줘야겠죠. 시트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atch New Rows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새로운 행이 추가됐을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액션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계정 한 번도 연결 안 하셨으면 add 하셔가지고 sign in with 구글로 계정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연결하시면 내가 생성한 시트를 이 시트 아이디부터 해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아웃바운드 메일 자동화라는 시트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아웃바운드라는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헤더 지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는 A1에서 H1까지잖아요. 어차피 첫 번째 행이기 때문에 요거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이제 리미트가 중요한데 요 리미트가 뭐냐면 한번 우리가 트리거를 설정해서 실행이 됐을 때 몇 개의 신규 행까지 가져와서 작업을 해줄 거냐 하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 행을 새로운 트리거가 되기 전에 10개를 추가했으면 그 중에서 이제 2로 설정을 해놓으면 2개만 가져와서 먼저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개를 나중에 다음 트리거에 작업을 해주겠죠. 이렇게 이제 리밋을 거는 이유는 우리가 행을 새롭게 추가를 해줄 때 시트에서 작업하다 보면 정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추가했으면 9번째, 10번째 행 같은 경우는 추가는 됐는데 완벽한 정보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리미트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디폴트 값인 2로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어디부터 이 새로운 행을 탐지를 할 건지 처음에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냥 all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을 하나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불러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테스트를 하실 때 이 run once 누르셔서 모듈을 다 실행해 주실 수도 있지만 나중에 모듈이 여러 개 추가되어
있을 때는 요 모듈만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모듈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Run this module only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풋이 번들이라는 거에 포함돼서 출력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메일, 인플루언서, 플랫폼, 채널 링크, 그리고 로우 넘버까지 이렇게 값들을 다 불러올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시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챗GPT를 활용해서 메일을 작성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이번에는 챗GPT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챗GPT 검색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죠. 선택하고 여기서 Create a Completion 이라는 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그 챗GPT를 먼저 연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한 번도 연동을 해보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Add를 누르시면 커넥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API 키를 넣어줘야 돼요. 네, 이 API 키는 여기 요 링크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그 웹사이트에서 먼저 API 키를 발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아직 챗GPT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사인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사용하고 계시다면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 하셔서 여기 API 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Create New Secret Key 하셔서 이름 지정해 주시고 Create Secret Key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시크릿 키가 나오게 되죠. 그럼 요거를 카피를 하셔서 다른데 저장을 해두시고 요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이제 Done을 누르시면 더 이상 이 API 키를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카피를 잘 하셔서 붙여넣기 해두시고요. Done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오셔서 API 키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이브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API 키를 넣는 것도 중요한데 또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실제로 활용을 하시려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빌링에 들어가셔서 크레딧 밸런스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먼트 메서드에서 카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크레딧을 먼저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챗GPT API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제를 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정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완료될 거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메서드를 챗 컴플리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모델은 GPT-4o 시스템을 그냥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이제 추가해 주시면 돼요. 메시지 추가해 주실 때 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스템이랑 유저 두 가지 롤을 다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시스템은 챗GPT한테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가이드를 주는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줄 때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줘라 라는 가이드를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애드 메시지를 해서 유저 프롬프트를 또 추가적으로 남겨줄 건데, 유저 프롬프트는 실제 우리가 챗GPT를 활용할 때 적는 프롬프트 있죠. 그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메일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컨텐츠가 될 거고요. 시스템에는 어떤 방식으로 메일을 작성해 줘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는 문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는 제가 예시로 미리 작성을 해봤는데요. 요거 이제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첨부를 해드리겠지만 뭐 꼭 이대로 하실 필요 없고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라면이라는 브랜드를 내가 홍보를 하고 싶고 인플루언서에게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인 이메일을 작성해서 협업을 제안해 달라 라고 가이드를 줬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1, 2, 3, 4로 구분을 해서 4가지 형태의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먼저 제목이라고 단어로 시작하고 이메일 제목을 작성해주고, 본문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본문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메일 끝에 서명 정보를 작성해달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보고 메시지 2에 이제 유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실제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장점을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인플루언서 컨텐츠가 우리 제품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낼 때 인플루언서의 채널명 그리고 채널 링크 같은 거를 참고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이름은 하고 이름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시트에서 가져오는 행별로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시지 컨텐츠를 넣을 때 이렇게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뜹니다. 그럼 이렇게 요 컬럼 값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 여기 왼쪽에 이 모듈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 보실 수 있죠. 요게 지금 요 모듈의 값을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인플루언서 시민개발자 구씨라고 써있는 요 값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채널을 운영하냐, 플랫폼을 지정을 해줄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채널 링크 값 여기 있죠. 채널 링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메일을 작성해 달라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트에서 불러온 값을 매번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다르게 설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정하고 맥스 토큰은 메일 작성할 때
메일에 토큰을 한 번에 얼마나 쓰게 만들 건지 메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넉넉하게 한 4,000 정도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메일이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메일 작성된 내용을 이 시트에다가 서브젝트랑 드래프트에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 업데이트를 해주기 전에 먼저 메일을 제대로 작성을 해주는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run once를 눌러서 한번 프로세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여기서 choices의 1에 메시지 보시면 컨텐츠 여기에 이렇게 메일이 작성이 됐습니다. 저희의 디렉션을 잘 반영해서 이렇게 메일을 작성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시트로 보내줄 수가 있어야겠죠. 시트로 업데이트해주는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 시트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미 있는 행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터 로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업데이트할 시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이제 어떤 행을 업데이트 할 건지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로우 넘버가 있죠. 이 로우 넘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헤더가 있고 이렇게 헤더가 제대로 뜹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싶은 거냐면 서브젝트랑 드래프트만 업데이트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챗GPT의 데이터에서 서브젝트랑 드래프트만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먼저 드래프트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픈 AI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메시지에 지금 제목이랑 본문이 다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본문과 제목이 들어가 있으면 요 값은 빼고 이 본문 내용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목에서는 요 제목 값은 빼고 또 요 실제 제목만 가져와서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포뮬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별표에서는 값들을 서비스들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렇게 다양한 펑션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 관련된 펑션 중에 substring과 index of라는 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substring을 쓰면 요 컨텐츠 메시지에서 특정 부분에서 특정 부분까지만 잘라서 가져오는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뭐 어디부터 잘라서 가져올 거냐, 이 index of라는 걸 쓸 건데 index of라는 게 이 본문 땡땡이 들어가 있는 인덱스의 첫 번째 숫자 값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컨텐츠에 이쪽 값을 가져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뒤에 값들이 또 포함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땡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땡땡이 항상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3개 정도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본문으로 가져온 인덱스에다가 플러스를 이제 직접 텍스트로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 math 펑션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선택하고 플러스 3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뮬러 만들어 봤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챗GPT가 만든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 컨텐츠에서 일부분만 가져오고 싶은데 인덱스 오브를 통해서 본문 땡땡이라는 값에 인덱스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3글자죠. 땡땡까지 해서 그래서 3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땡땡 이후의 내용만 잘라서 가져오는 형식으로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다시 새로운 값을 찾기 위해서 all로 설정을 한번 해주고 처음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시트의 본문 열에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죠? 메일 내용이 이렇게 본문 내용만 잘라서 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서브젝트도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서브젝트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번에도 서브스트링을 쓸 건데 조금 더 복잡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목 땡땡 이후부터 가져오고 본문 땡땡부터는 또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과 끝을 둘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는 이 본문 땡땡에 플러스 3 그러니까 본문 땡땡 그 다음 내용은 그냥 다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서브스트링을 쓸 때 이 시작점만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끝을 언제 맺어줄 건지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작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에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인데 이제 제목 땡땡 인덱스를 가져와서 거기서 플러스 3 제목 땡땡 그 다음부터 가져와라 라는 거고 끝은 본문 땡땡이 포함되는 거 그 앞에서 이제 끝내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 앞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과 끝에 공백 같은 게 있으면 제거를 해주는 포뮬러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trim이라는 포뮬러인데요. 요걸로 이제 감싸주시면 문장의 처음과 끝에 공백이 있으면 그거를 지워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뮬러를 사용하시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시트에 수식 설정해 주시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포뮬러들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도 나오게 되고 뭐 챗GPT에 질문을 하시거나 하시면 사용법 같은 거는 충분히
충분히 익히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AI 기능도 있거든요. 이 AI 기능에다가 포뮬러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러면 올로 설정해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과 본문이 잘 뽑혔는데요. 별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네요. 요거를 한번 프롬프트에 빼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제목과 본문이 이렇게 잘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메일 작성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 드래프트가 작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일 체크를 체크박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체크했을 때 이 메이크에서 체크가 됐을 때는 이제 실제로 지메일에 메일을 전송하는 그 자동화 작업을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Watch New Rows 이 메일을 작성해주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리거가 요거 시계 모양 누르시면 15분마다 체크를 해주는 형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빠른 시간이 15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벌이 아니고 매일 실행을 해주거나 뭐 매주 언제 실행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는 15분으로 해놓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새롭게 시나리오를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거를 시나리오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웃바운드 메일 전송이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트에서 해야 되는 게 특정 셀의 값이 변한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Watch New Rows가 아니고 이미 로우는 생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 값이 변화하는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Watch Changes라는 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웹훅이라는 거를 크리에이트 하라고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행의 특정 부분이 변화했을 때 그거를 감지를 해서 메이크로 가져오려면 이 웹훅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웹훅은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메일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박스가 우리가 새로운 메일을 받으면 그거를 수신할 수 있는 장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웹훅도 우리가 URL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URL 주소가 메일박스 같은 역할을 해서 누군가가 거기로 정보를 보내면 그거를 수신할 수 있는 주소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reate 웹훅이라는 걸 누르시면 메일 컴플리트라는 웹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카피를 먼저 해주시고요. OK를 하고 아까 우리가 카피한 주소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 값을 얘가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메일 박스에서 메일이 전송되면 그거를 수신해서 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것처럼 요게 이제 수신을 해주는 박스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메일을 전송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설정한 요 시트에서 우리가 메일을 전송할 수 있게 기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하실 수는 없고 부가 기능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 부가 기능 설치하기를 누르시고 여기서 make for 구글 시츠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검색하셔서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서 make for 구글 시츠 거기서 세팅스 값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세팅스 값에 들어오셔서 웹훅 URL 있죠. 여기에 이제 메일 박스 주소 우리의 웹훅 주소죠. 웹훅 주소를 이렇게 페이스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는 지금 아웃바운드고요. 여러분 시트 이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인지가 뭐냐면 어떤 레인지에서 값이 변경됐을 때 수신을 할 거냐를 지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시트에 아무거나 다 수정이 되면 트리거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메일 체크라는 열이 변화했을 때만 트리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G2에서 뭐 일단은 G1000 정도까지 레인지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요거 설정해 주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거를 크롬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잘 설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크롬이 아니고 다른 브라우저에서 하시면 요 세팅이 잘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요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대로 불러올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웹훅이 데이터를 전송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G2 값을 변경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G2 값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잘 가져왔죠? 그럼 이제 이 가져온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Gmail을 연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mail 선택해 주시면 되고 send 이메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메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로 이제 보내기 전에 필터링을 추가를 해주고 싶어요. 무슨 필터링이냐, 여기서 G열의 값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트리거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경이라는 말은 여기에 값이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크가 해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이 체크를 해주는 액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이 셀은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을 해줄 때는 이렇게 모듈과 모듈 사이에 연장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셋업 필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메일 체크 true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값을 로우 밸류에서 이 G열이 지금 true죠. 이게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됐을 때 이렇게 true로 값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체크 박스가 체크 됐을 때만 메일을 보내주게 설정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더 세이프하게 하기 위해서는 end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적인 조건을 할 건데 이게 체크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어도 이 메일 send 열 여기에 yes가 되어 있으면 이미 메일을 보낸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두 번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일 send 열에 값이 비어 있을 때만 메일을 전송해라 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h열의 값이 널 값일 때 비어 있을 때를 설정해 줄 건데 널 값은 이렇게 톱니바퀴에 들어가시면 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r 메일 send는 아직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널 값이고 또 메일 체크는 체크가 된 상태일 때만 이 Gmail을 전송을 해달라 라고 이렇게 필터링 값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ail 설정, 가장 중요한 이제 메일을 전송하는 거죠. 그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Gmail도 연결을 먼저 해주셔야겠죠. 비즈니스 메일이시면, 비즈니스 메일이라는 거는 Gmail인데 @gmail.com이 아니고 그 회사명으로 끝나는 메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add 하셔서 요거 사인인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이메일 @gmail로 끝나는 메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구글에서 그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요청해서 연결해주는 작업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마지막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먼저 연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계정으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부분에 이제 제가 Gmail 연결하는 법 설명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이렇게 보내는 수신자는 우리가 이 시트에 값을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이 로우 밸류에서 A가 이제 이메일 값이죠.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브젝트는 로우 밸류에서 2열이 서브젝트로 보이죠. 컨텐츠는 요 F 값,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어드밴스드를 눌러서 누가 보내는지도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제 이메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해주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메일이 전송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트리거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필터링이 돼서 값이 메일 모듈로 전송이 안 됐죠. 왜 그러냐, 지금 이 널 값은 맞는데 체크박스가 true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해제를 했잖아요. 해제하니까 정보는 받았는데 필터링을 통과하지 못해서 메일이 전송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저희가 설정하고 이번에는 이거를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죠.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이제 메일이 보내졌어요. 콘텐츠 내용이 이렇게 전송이 됐죠. 그럼 요거를 Gmail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지금 띄어쓰기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가 않죠. 이렇게 메일이 전송되면 당연히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엔터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컨텐츠에 보시면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Gmail에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 Gmail의 컨텐츠에 보시면 HTML 태그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HTML 형식으로 그 스페이스를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replace라는 거를 활용해서 스페이스 값을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place에 요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넣으시고 이제 스페이스 값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겠죠.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new line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요 스페이스는 이제 하나의 공백을 의미하는 거고 new line이라는 게 이제 세 줄을 띄어쓰게 해주는 건데 요게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HTML 태그에서 이 표시 new line을 의미하는 br/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HTML 태그에서
해서 한 줄 띄워주는 태그입니다. 요걸로 대체를 해주면 이제 실제로 제대로 메일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설정해놓고 시트에 메일 보냈을 때 메일 샌드에 yes라는 값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거까지 연동한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메일 샌드열에 메일을 보냈을 때 yes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거 설정을 해줄 때는 다시 시트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행에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구글 시트 모듈을 선택해 주시고 업데이트라고 검색하면 업데이터 로우가 있습니다. 이거 설정해 주시고 다시 또 우리가 업데이트 해줄 시트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선택해 주시고 로우 넘버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로우 아이디는 없지만 웹훅으로 받아올 때 이 로우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로우 스타트 하나의 행마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로우 스타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줄 내용이 메일 샌드죠. 메일 샌드에서 값을 yes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yes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새로운 행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메일을 전송하고 메일 전송이 완료됐다는 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 이제 설정이 완료됐으면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스케줄링을 on을 하겠습니다. 스케줄링 on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먼저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메일 드래프트를 써주는 메일 작성 시나리오에 와서 여기서 먼저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것도 이제 물론 Watch New Rows로 15분마다 실행되게 세팅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5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메일을 작성해주는 거는 직접 실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웹훅은 이미 스케줄링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면 바로 메일 발송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행을 실제로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2번으로 만들게요. 1과 2 이렇게 두 개를 지정을 해줬고요. 제목이랑 본문은 다 삭제를 해주고 새롭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실습에서 Where to Start에서 All로 해서 처음부터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져왔죠. 1과 2 두 개를 가져왔고요. 벌써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트에 보시면 네 이렇게 두 개의 채널에 대해서 제목과 본문을 작성을 해줬죠. 그럼 여기서 메일 초안을 보시고 수정을 해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수정을 해줬어요. 그럼 수정을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메일을 전송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웹훅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메일을 전송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메일 체크만 누르면 이메일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yes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S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메일이 보내졌다는 뜻이겠죠. 메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메일이 잘 발송이 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아까 replace로 우리가 HTML 태그로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줄 띄어쓰기도 잘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것도 눌러주면 두 번째 메일도 발송이 되겠죠. 네, 메일 발송이 됐다고 yes가 떴고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도 메일이 발송이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챗GPT로 생성을 하고 초안 수정한 다음에 체크 버튼 누르면 메일 발송까지 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Gmail 설정하실 때 개인 이메일은 설정 작업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 이메일 설정하는 법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잘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메일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개인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모듈을 활용한다는 게 그 서비스의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이 개인 이메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관리 차원에서 API를 메이크가 자동으로 활용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게 추가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추가를 해주실 때 그냥 사인인을 하면 안 되고 어드밴스 세팅스에 들어가서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추가를 해주고 사인인을 해서 계정을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랑 시크릿 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시려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치시면 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GCP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먼저 요거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이라면 위에 요 드롭다운 버튼 누르셔서 여기서 뉴 프로젝트를 선택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 명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폴더 같은 걸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메이크 구글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거 만들었고요. 요거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십니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API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내 개인 Gmail의 API를 메이크가 활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PI에 들어오셔서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Enable API를 해서 일단 Gmail API를 쓸 수 있게 API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Gmail을 찾으셔서 Gmail API 선택하셔서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는 매니지인데 활용 안 하고 계신 분이면 이거 Enable 같은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셔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활성화가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API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줄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섹션이 OAuth Consent Screen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들어오셔서 앱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새로운 앱을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름은 그냥 Make라고 했고 유저 서포트 이메일은 본인 이메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거는 필요 없으시고 Authorized Domains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integromat.com이랑 make.com 이렇게 두 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integromat.com은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Make의 이전 브랜드 명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넣어 주셔야 세팅이 잘 되니까 integromat.com이랑 make.com을 Authorized Domain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Developer Contact Information은 본인 이메일 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제 스콥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Add 스콥을 하셔서 여기 필터에 Gmail이라고 치시면 Gmail과 관련된 권한들이 쭉 뜨거든요. 그럼 내가 API는 활성화했지만 그 API 안에서도 어떤 권한까지 부여를 할 건지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mail로 뜨는 것 중에 여기 add-ons라는 게 붙는 게 있어요. add-ons 붙는 거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mail.google.com, modify, compose, metadata, insert, send 이런 것들 더 보이게 이제 개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send, label, setting, basic, sharing, read only 이런 것들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dd-on 빼고는 다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Gmail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Make가 다 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고 save continue 하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설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했으면 내가 아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랑 키값이 필요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credentials라는 섹션에 들어오셔서 create credentials 그리고 우리가 OAuth 설정을 했죠. OAuth client ID를 누르시면 application type web application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name은 아무거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URI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이제 어디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건지 authorize redirect URIs 여기다가 www.integromat.com/or/cb/google-restricted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https도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eate 하시면 됩니다. create 하시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는 게 생성되죠.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넣은 다음에 사인인 누르셔서 연결하시면 이제 개인 계정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Gmail 개인 계정 같은 경우는 7일마다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자동화를 하는데 7일마다 재승인을 해줘야 되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 계정은 사실 매일 자동화를 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unpublished 앱은 7일마다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 프로덕션으로 스테터스를 바꾸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써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OAuth Consent Screen에 들어가셔서 여기 앱에 테스팅으로 되어 있는 거를 in production에 그 프로덕션으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바꿔놔가지고 back to testing이라고 뜨는데 원래 테스트 상태였으면 요거 프로덕션에 퍼블리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면은 바로 퍼블리시가 된 건 아니고 베리피케이션 하라고 뜨는데 그냥 요렇게 퍼블리시 버튼만 눌러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주 단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설명에 메이크에서 가이드를 주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게 구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은 사실 이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더라도 좀 불안정하긴 하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막힌다 하면은 7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렇게 개인 Gmail 연동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Make라는 자동화 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웃바운드 메일을 보내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봤습니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파이썬을 배워서 업무 자동화를 하려고 하시면 어렵고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데요. 코딩 없이
없이 바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메이크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메이크를 활용하시면 코딩이나 API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린 메일 작성이나 꼭 메일 작성이 아니더라도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보고서나 계약서 작성하는 것 같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면 메이크를 활용해서 자동화를 하시면 시간을 굉장히 아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세이브한 시간을 더 중요한 핵심 업무에 투자를 하시면 업무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는 앞서 그 보여드렸던 모듈에 숫자가 찍히는 그 오퍼레이션 값들을 합산해서 비용을 책정하는데요. 월 1000개의 오퍼레이션까지는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자동화는 무료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활용해 보시면서 다른 업무 자동화 아이디어도 있으시면 유료 버전까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없이 연습해 보시면서 생산성 향상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